아니 형님들, 제가 지난 영상에서 몇 번이나 다뤄서 다들 아시겠지만 이번 주 반도체 업계에 진짜 어마어마한 일이 동시에 두 개가 벌어지거든요. 하나는 형님들도 아시는 엔비디아 GTC 2026이에요. 젠슨 왕이 미국 세너제이에서 차세대 AI 플랫폼 발표하는 그 행사예요. 전 세계 반도체 업계가 다 이 행사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요, 바로 그 주에, 그것도 같은 날인 3월 18일에 엔비디아 경쟁사 CEO가 한국에 와요. AMD 리사수예요. 근데 이게 그냥 방문이 아니에요. AMD CEO가 취임한 게 2014년이거든요. 무려 12년 만에 처음으로 한국에 오는 거예요. 이게 참 시기가 미묘한 게 12년 동안 한 번도 안 왔던 사람이 하필 젠슨 왕이 전 세계 이목 끌고 있는 그 주에 한국 온 거잖아요. 형님들, 과연 이게 우연일까요? 절대 아니거든요. 엔비디아가 GTC로 전 세계 시선 다 가져가는 그 타이밍에 AMD가 한국 핵심 기업들이랑 파트너십 체결하는 거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세계 반도체 패권 싸움에서 AMD가 살아있다는 거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리사수가 한국에서 만나는 첫 번째 사람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에요. 형님들, 이게 삼성전자한테 어떤 의미인지 오늘 그걸 제대로 얘기해드릴게요. 아참, 본격적인 영상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듣기만 해도 돈이 되는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 모두 채널 고정. 자, 먼저 AMD가 요즘 어떤 회사인지부터 얘기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엔비디아 독주라고 다들 알고 있잖아요. 근데 최근에 AMD가 무섭게 치고 올라오고 있거든요. 작년에 오픈AI랑 메타 둘 다랑 계약을 맺었어요. 오픈AI한테는 6기가와트 규모 GPU 공급, 메타한테는 600억 달러 규모 AI 칩 공급 계약이에요. 우리 돈으로 86조 원이거든요. 86조 원이요. 그리고 올해 3, 4분기부터는 오라클 클라우드에도 MI85 55만 개를 배치할 예정이고요. AI 서버 시장 점유율이 아직 10% 안팎이지만 메타 오픈 AI 오라클까지 다 AMD 라인으로 넣기 시작하면 얘기가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엔비디아 독주 체제에 진짜로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요, AMD가 이렇게 GPU 물량을 대량으로 뿌리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있거든요. HBM이에요. HBM이 뭐냐면요, 쉽게 말하면 AI GPU 옆에 붙어서 데이터를 초고속으로 주고받는 메모리예요. AI 칩 성능의 절반은 HBM이 결정한다고 보시면 돼요. AMD 차세대 AI 가속기 MI550에 HBM4가 최대 432GB 들어가거든요. 근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HBM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는 상황이에요. 가격도 폭등하고 있고 물량 확보 자체가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AMD 입장에서는 HBM4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파트너가 절실한 거거든요. 그 파트너 후보 1순위가 삼성전자예요. 왜 삼성이냐면요, 삼성은 이미 AMD AI 가속기에 이전 세대 HBM을 공급해온 이력이 있어요. 그리고 지난달 2026년 2월에 삼성이 세계 최초로 HBM4 양산 출하를 시작했거든요. SK 하이닉스보다 먼저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HBM4는 그냥 HBM3E보다 빠른 거 아니에요. 설계 단계부터 GPU 회사랑 같이 커스터마이징 해야 하는 제품이에요. 나중에 끼워 맞추는 게 아니라 GPU 설계할 때부터 HBM 규격을 맞춰서 같이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AMD가 MI550 만들 때 이미 삼성 HBM4 규격을 보고 설계를 시작했을 거라는 얘기가 업계에서 나오는 거예요. 즉 이미 협력이 시작된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거든요. 자, 그럼 정리해볼게요. AMD가 오픈AI, 메타, 오라클의 대규모 GPU 공급 계약 맺었고 그 GPU에는 HBM4가 필요하고 HBM4 세계 최초 양산한 게 삼성이에요. 이 세 개가 연결되는 거잖아요. 리사수가 이재용 회장 만나러 직접 한국까지 날아온 거예요. 근데 형님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리사수 방안이 삼성한테 갖는 의미가 HBM만이 아닌 이유가 있거든요. 바로 파운드리예요. 업계에서 계속 나오는 얘기가 AMD가 삼성 파운드리한테 2나노 칩 수주를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미 이재용 회장이 작년 말 미국 출장에서 리사수를 만나서 파운드리 협력 논의를 했고 그 후속 논의가 이번 방안에서 이어지는 거라는 얘기거든요. 삼성 파운드리 입장에서 AMD는 테슬라 다음으로 필요한 대형 고객이에요. 테슬라 22조 계약으로 텍사스 공장 가동 발판을 만들었잖아요. 거기서 AMD까지 잡으면은 파운드리 적자 축소 속도가 훨씬 빨라지거든요. HBM4 공급하면서 동시에 파운드리 물량까지 삼성이 AMD한테 두 개를 동시에 팔 수 있는 구조예요. AMD 입장에서도 나쁜 거래가 아니에요. 메모리 공급 안정화하면서 동시에 TSMC 의존도를 줄일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형님들, 이게 삼성전자 주가에 어떤 영향이냐는 거잖아요. 지금 삼성전자 HBM 점유율이 22% 수준이에요. SK 하이닉스가 57%로 독주하고 있고요. 근데 KB증권이 이런 분석을 냈어요.
올해 삼성전자 HBM 출하량이 전년 대비 3배 늘어날 거고 수량 점유율이 2025년 16%에서 2026년 35%로 2배 가까이 커질 거라고요. HBM4 기준 매출 점유율은 40%를 넘길 거라고 봤어요. 이 전망이 현실이 되려면 전제 조건이 있어요. 엔비디아한테만 HBM4 팔아서는 안 되고 AMD한테도 팔아야 해요. 이번 리사수 방안이 그 전제 조건을 채우는 첫 번째 공식 스텝인 거거든요. 형님들, 이걸 다르게 보면요. 지금 삼성전자는 엔비디아한테도 AMD한테도 동시에 HBM4를 팔 수 있는 위치에 있어요. AI 패권이 엔비디아로 가든 AMD가 치고 올라오든 HBM4는 어느 쪽이든 삼성 거 써야 하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업계에서 이걸 두고 꽃놀이패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어느 쪽이 이겨도 삼성이 이기는 구조라는 거예요. 물론 리스크가 없는 건 아니에요. 이번 방안이 계약 성사가 아니라 협의 단계예요. HBM4 공급 계약이 실제로 체결되려면 몇 달이 더 걸릴 수 있거든요. 파운드리 AMD 수주도 확정이 아니에요. 아직 논의 중이고 AMD 파운드리 물량 일부는 TSMC가 계속 가져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SK 하이닉스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거든요. SK도 HBM4 개발하고 있고 AMD한테 적극적으로 영업할 거예요. 삼성이 확정적으로 AMD 물량을 다 가져간다는 보장이 없는 거거든요. 근데요, 삼성전자 지금 18만 원대잖아요. 증권사 목표주가 26만, 27만 원이에요. 이 갭이 좁혀지려면 두 가지가 필요했거든요. HBM 점유율 회복이랑 파운드리 적자 축소예요. 그런데 지금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HBM4 세계 최초 양산에 엔비디아 공급까지 시작했고 리사수가 직접 한국 날아와서 이재용 만나는 거잖아요. 파운드리는 테슬라 22조에 이어 AMD 수주 논의까지 우리 형님 누님들 소중한 돈, 이 흐름을 어떻게 읽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인데요. 오늘 제 얘기가 투자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다음에 또 유용한 얘기 가져올게요. 안녕!